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12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개인 투자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이 구간을 동트기 전 구간, 해뜨기 전 마지막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 또한 조작된 구간이죠. 자, 먼저 바이낸스의 창펑자오가 만약 당신이 암호화폐를 싸게 사서 가격 변동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다면 그들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매집했다는 거죠. 일관되게. 일관성이 중요하죠. 큰 방향성에서 보면 비트코인 30% 하락은 상당히 많이 부지기수였었습니다. 이더리움 34%대, XRP 40%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제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박스권 지지에서 저점에서 저점권에서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이거 단기적으로 깰 수도 있어. 그러나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할 확률이 무척 높을 거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빅테크의 주가 상승폭을 보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899배,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플이 35년 기준 4,065배, 아마존이 약 20년 기준 2,922배, 엔비디아가 20년 기준 1,736배, 넷플릭스가 20년 기준 2,023배. 이게 좀 더 폭등이 나왔죠, 얘는요. 자, 그러면 이 구간 동안에, 이 20년이 넘는 구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이즈가 있었을까요? 그쵸? 수백 번, 수천 번의 노이즈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에 대한 노이즈는 지나고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걸 빗대어서 바이낸스의 창펑자오가 얘기해 줬던 겁니다. 저는 상승을 확신합니다. 2024년도 그레이스케일이 10대 투자 트렌드를 예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달러 가치가 시청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 달러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하향되기 위해선 연준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급하게 내리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내려줘야 돼. 2026년도 한 번, 2027년도 한 번은 너무 작죠. 이거는 뻥칼 확률이 높다는 거. 늘 그래왔듯이. 금리를 많이 못 내린다 그랬는데 많이 내리거나 또는 조금밖에 안 내린다 그랬는데 내리거나 이렇게 시장을 컨트롤해왔다는 거. 그럼 달러의 방향성을 예측해야 되겠죠. 연준의 방향성 또한 봐야 됩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번 FOMC 이미 예전에 예측했던 거예요. QE, 은밀한 QE를 두고 단기 레포 시장에 유동성을 들이부은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준은 사실상 QE로 미국 비찬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국채 매입과 스탠딩 레포 한도 폐지로 사실상 양적 완화에 가까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이 달러는 연준의 QT 중단과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6.6달러에서 달러의 양을 회수했던 것을 멈춥니다. 여기서 사실상 QE 재개를 부채의 화폐로 규정하면서 이미 과열된 시장에 지금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위험한 도박이다. 시장을 미친 듯이 팽창시킨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 엔케리 청산으로 비트코인이 붕괴된다? 이런 거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연준이 먼저 이걸 동의하셔야 돼요. 연준이 시장을 띄우는가? 그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자기 자신이 확신해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스닥 월봉 기준 거래량이 2025년도 12월 거래량이 2022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의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금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거래량의 주인은 기관입니다. 이 거래량, 얘가 페드와 맞물려 있다. 연준은 시장의 유동성을 들이부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완전 비둘기파, 완전한 비둘기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다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컨트롤했던 것뿐입니다. 10월달 FOMC에서도 12월달에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시장을 떨궜죠. 그러고 나서 12월달에 금리 인하 단행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2026년, 7년 우리 금리 인하 한 번씩밖에 안 할 것 같아. 그 유동적인 점도표를 가지고 데리고 놀고 있다는 거죠. 연준의 페이크에 뻥카에 속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시장을 부스팅하는 걸 확신한다고 한다면 과연 BOJ가 금리를 이번 BOJ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이번에 금리를 상향하고 다음번 또 금리 통화정책 때 또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시장을 붕괴시킬 것인가. 과연 BOJ와 연준은 따로 놀까요? BOJ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엔케리 청산은 지나가는 이슈겠죠. 달러 가치가 약세로 안정화될 것이다. 그 다음 규제에 명확하게 따른 디지털 채택이 확대가 된다. 지금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죠. 거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이후에
스테이블코인이 대폭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가상자산 구조화 법안입니다. 이거는 코인이 상품이야. 1933년 증권법 등록법을 면제한다는 조건인데요. 핵심은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야. 이게 백악관, 의회, 행정부의 기조입니다. 자, 그리고 자산 토큰화 전환점에 도달한다. 블록체인 대중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솔루션 수요가 증가한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한, 즉 완벽한 통제입니다. 이거의 대장은 영지치 김영의 대장인 바로 지켓이죠. 저는 단 한 개도 지켓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고점 대비 상당히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순식간에 뚫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블록체인에 영지치 김영이 입혀지게 된다. 자, 그리고 스테이킹 기본 투자 전략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게 게임 체인지예요. 스테이킹. 자,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핵심은 저는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는데요. 자, 블랙록이 스테이킹 ETF를 축형한다. SEC 승인 때는 시장 판도가 뒤집힌다. 이미 블랙락은 승률이 99.99%예요. 블랙락이 신청해서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관은요. 이 기관들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통해서 뭘 구한다? 안전만징, 무위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안전한 수익을 추구해요. 보통 기관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안전자산, 국채, 금, 여기에 주식도 포함되고요. 이제 코인도 포함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테이킹이 포함되는 거예요. 기관 자본의 말입니다. 감이 오시겠죠?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더리움에 블랙록이 들어가게 되면, 자금에 들어가면 그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더리움에 자금에 쏠리겠죠? 스테이킹 하려고 안전하게 짱 박는다.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을 한다. 과연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알트의 대시즌이 2026년도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이다. 승인을 앞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공급량이 거래소에서 7월달 이후에 쭉 빠졌어. 완전히 빠졌어. 이 물량이 어디로 갔죠? 고스란히 상장 기업과 함께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전주의 손으로 넘어갔다. 자, 이 자료예요. 7월달 이후에 이더리움 투자 기업 약세에도 대량으로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대폭 늘렸죠. 7월달 이후에. 비트마인의 매집량이 8월 18일 기준 115만 개에서, 자, 오늘 기준입니다. 396만 개를 넘어서 약 400만 개에 육박한다는 거.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티지 또한 대량으로 물량을 늘려가지고 오늘 기준 67만 1000개를 넘었어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IQ를 보유하고 있는 김영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리포스트했는데 세계 최고의 IQ 보유자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다. 모든 길은 비트코인으로 통한다. 한 번 더. 이분이 최근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IQ 276 김영훈이 리포스트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XRP는 향후 5년 안에 $10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IQ를 직접 공부를 해서 XRP를 매집하겠다. 도지도, XRP도, 그리고 비트코인도 매집을 하겠다는 거죠. 왜? 역사가 바뀌는 현장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SEC 의장이 미국 금융시장 2년 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월가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잖아요. 심장이잖아요. 이 심장의 에너지가 블록체인망으로, 전 세계 에너지가 블록체인망으로 이동해 나간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박스권은 얼마든지 있었겠죠. 이걸 뚫고 가면 이거는 예전의 소슈적 추억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리를 아는 자만이 이 마라톤을, 대항해를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장판도 지대로 또 알아야 되겠죠.